무극담노 종신기 천마편 제10화 거사 2. 하늘의 반달은 구름에 서서히 가려졌다. 바람은 불어왔고 휘잉? 휘잉? 제국 대장군막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오로지 한 사람이 날쌘 도신을 가진 도 하나를 든 인물이 이 쓰러진 자들 사이에 서 있었고, 이 인물에게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칼이 사방에 휘날렸다. 내 녀석은 영국의 병사이더냐? 무사는 적장의 물음에 침묵하였고, 녀석, 입이 제법 무겁군. 그래도 내 녀석의 목을 치기 전에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 녀석은 수많은 절진과 군병을 뚫어내고 이곳까지 왔으니 말이야. 네, 이름은 류지혁. 응, 류지혁이라. 그대는 어디 소속인가? 나는 영국 현무군 6대대 소속 군노이구나. 현무군. 어라? 내가 잘 못 들은 것인가? 혁 소장. 내가 잘 못 들은 것인가? 군노라니. 장비 수염을 한 인물은 고개를 돌려 옆에 있었던 위병의 소장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범용 장군. 저자는 분명 영국 현무군 소속 군노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라? 군노라고. 범용 장군이란 자는 가자미 눈을 하며 본인의 귀를 파다가 화들짝 놀라 류지혁을 보았다. 내가 정말 군노라고 했느냐? 후후후후. 나는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소. 귀를 씻고 들으시오. 나는 영국 현무군 6대대 소속 군노요. 허! 매우 놀라운 일이군. 영국에 이런 무위의 무사가 있는 것도 놀라운데 더군다나 그런 자가 군노의 신분이라니. 범용은 류지혁을 보며 처음에는 놀라는 얼굴을 하였으나 점차로 그 얼굴색이 변하여 이제는 경멸의 얼굴을 하였다. 그런데 휙퍽! 범용은 옆에 있었던 소장의 뒤통수를 후렸고 더더 위병의 소장은 범용에게 후려맞고 앞으로 몇 발짝 튀어나갔으며 그는 두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 표정으로 아픈 머리를 문지르며 고개를 돌려 범용을 보았다. 이 병신 같은 것들아, 평소 훈련을 얼마가 개차반으로 하였다면 저 군노에게 개쳐맞고 자빠진 것이냐? 내 놈들이 그러고도 이곳 제국의 대장군막의 위병이란 말이냐? 끙. 위병의 대장격인 소장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고개를 숙였다. 참 정말 역같군. 그렇다면 지가 상대해 보던가. 병수 부하들을 그렇게 잡더니 이 개같은 상황에서도 내게 욕하는가? 더 지랄 같은 성정을 어찌한단 말인가? 범용에게 욕먹고 소장은 속으로 불만이 만개했다. 뭐 타고 있어? 당장에 남은 녀석들과 저 잡놈을 잡아야지. 속히 나서란 말이다. 알겠습니다. 명을 받은 소장은 힘차게 외친다. 범용 좌우장께서 명한 것을 들었지. 얘들아, 모두 나서거라. 소장의 명은 매우 우렁차게 울렸지만 이미 죽어버린 자들을 빼면 고작 5명과 소장이 전부였고 소장은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소장, 내 놈도 힘을 보태거라. 알겠습니다. 끙. 제길. 척. 고개를 돌려 류지혁을 본 소장의 눈은 매우 부리부리했다.
하지만 그의 결의에 찬 눈빛과는 상관없이 속으론 매우 불평하고 있는 것이 확실했다. 5명의 군병은 다시 창을 뻗어내며 류지혁에게 달렸고 이들은 이미 정해진 군호를 따라 오방을 점했다. 이제 류지혁은 5명에게 둘러싸여 5개의 창이 지역을 찔러 들어왔다. 소장은 정신없는 틈에 류지혁에게 접근하며 본인이 나서기 위해 기회를 살폈고 제국의 장수였던 범룡은 본인의 쌍부를 챙기려 이동했으니 시시시시 수시이이 시시시시 수시이이 시시시시 수시이이 지역을 요절내려 뛰어든 5명의 군병은 마치 기계와 같이 창을 휘두르고 찔러댔으며 시시시시 수시이이 시시시시 수시이이 시시시시 수시이이 휙킥 휙킥 캉 류지혁이 보법을 신속하게 밟으며 제국 군병의 여러 창지를 효과적으로 피해내고 있었다. 후후후후. 역시 상노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틀림없구나. 제국의 병사들이 사용하는 창로는 매우 단순한 반복이라는 것이 틀림없으니 말이다. 나는 눈 감고도 녀석들의 창지를 피해 나갈 수 있다. 24방위의 축소로 천간의 오방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니 또한 녀석들의 창술은 건, 간, 손, 곤방순으로 나를 잡으려고 5놈이 똑같이 찔러오니 이것은 애들 장난과 같은 놀이다. 그렇다면 나는 손도 대지 않고 코를 풀면 좋을 것이지. 지역의 두 눈은 정말 정상이 아니었다. 그의 두 눈은 매우 붉은색 적광을 내고 있었으며 이 눈빛이 상관이 있는지 모르나 그가 평소 가진 내공력보다 또한 평소 하는 두뇌의 회전보다 더욱 빠른 판단이 스스로 빠른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었으니 말이다. 상노인과 광룡이 대화에서 말한 금왕단의 양력이 류지혁을 몰아붙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이것은 좀 더 격렬한 현상이었는데 아무튼 류지혁은 몸을 빠르게 회전하며 흐릿한 신형이 되어 5명의 창지를 피해 나갔고 흐릿해진 신형에서 우수의 도가 튀어나와 창들을 쳐냈으며 또한 좌수가 튀어나와 한 녀석의 창을 부여잡았다. 허허, 이는 구주 21천 중에서 권천의 천나수라는 금나수가 아닌가. 이 천나수는 권천의 고유 절기로 강호에서 일절로도 유명하였다. 휙킥 휙킥 캉 척 한 녀석은 자신의 창이 잡힌 채 지역에게 끌려갔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딸려갔다. 그는 안간힘을 썼지만 류지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갔는데 퍽 으르르 주르르 스르르 스르르 철퍼덕. 내 녀석은 동료가 죽어 자빠지는 것에 매우 놀랐다. 특히 본인의 창으로 동료를 찔렀던 녀석은 혼이 나간 표정이었다. 이때를 놓치지 않았던 지역은 우수에 든 도로 가볍게 얼빠진 녀석의 수급을 베었을 때 스르르 쿵 얼빠진 녀석의 혼도 3도천을 건널 무렵 병신들 지랄 꿀갑하고 자빠졌구나. 비켜라. 급박한 상황에서 공중으로 도약한 소장이 있었으니 그는 하늘로 떨어져 내리며 본인이 든 검을 내리꽂았는데 그는 일검양단의 수로 류지혁의 정수리를 겨냥해 쪼개려 하였다. 스스스스. 허허, 류지혁은 또다시 권천의 절기였던 팔보간섬이라는 보법으로 신출귀몰하게 본인의 위치를 이동했다. 그의 움직임은 매우 호련하여 마치 귀신이 공간을 이동하는 모습과도 같았는데 이크
녀석! 떨어져 내리던 소장은 대경했으며 너도 내 부하들과 같이 삼도천을 건너라. 휙, 스가, 스르르 쿵쿵. 허허, 도대체가 류지역의 도는 그리 날카롭거나 보도는 아닐 것인데 그의 우수는 횡으로 그었고 소장은 허리가 잘리며 두 동강 나 요절했다. 소장의 피가 바닥을 흠뻑 적실 때 툭, 툭, 툭. 이를 보고 있었던 새 군병은 너무 놀란 나머지 사십니다. 류지역의 모습으로 세 사람은 도저히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던지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아 버렸다. 세 사람은 하나같이 얼굴이 흑색이 되었다. 본인들의 소장은 상관일 뿐 아니라 제국의 명문 호족으로 강호 무림이 옴트는 중원에서 검으로 무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허리가 잘린 소장은 단순한 제국 군병의 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장군막을 지키는 위병이라면 누구도 아는 사실이었으니 이 위대한 무가의 자손을 단 한 수로 허리를 잘라버리는 신이라면 대단한 것이 아니던가. 바닥에 주저앉은 새 위병은 똑같이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흥! 너희 세 명은 이제 영원히 죽은 녀석들이 되었구나. 나의 도에 피를 묻히는 것이 의미 없다. 저벅, 저벅, 저벅. 류지역은 주저앉은 세 명의 제국 군병을 보고 걸어갔다. 휙, 색, 색. 류지역의 귀에 공기가 부셔지는 파공음이 심하게 울렸고 색, 색. 스스스스스스스스. 역시 지역은 권천의 절기였던 팔보간섬을 펼쳤고 신형이 흐릿하여지며 지역은 매우 호련히 자리에서 사라졌다. 색, 색. 휙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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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킥. 아, 바로 범룡의 도끼였다. 범룡의 도끼는 대장군막을 향해 걸어가던 지역의 걸음을 멈추게 할 뿐 아니라 지역으로 팔보간섬을 또다시 펼치도록 만들었다. 우하, 하하하. 이 쥐 새끼 같은 군노를 봤나? 감히 나의 혈부만천을 피해. 이놈아, 이룰 수 없는 꿈이겠지만 나를 넘어야 대장군막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제국의 장군, 현 대장군 양광의 좌호장 주범룡이었다. 그는 옥부 사자인가 조금은 구부정하게 서 있었지만 그 뒤로 군막이 불타는 불빛이 번쩍번쩍하여 이자의 신형이 매우 음산기괴한 분위기가 되었다. 나 주범룡은 내게 뒷모습을 보이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나와 싸우다가 도망가는 녀석이 되었든 아니면 나를 무시하고 지나간다고 하여도 나는 매우 기분이 상하는구나. 류지역은 처음 사라졌던 장소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는 주범룡의 말에 천천히 허리를 돌렸다. 헉! 지역의 눈은 종전보다 더욱 붉어졌고 그의 얼굴에 지나는 힘줄은 심하게 튀어나와 꿈틀대었다. 이놈 봐라, 아주 괴물이 되었군. 이것은 주어인마의 현상 같기도 한데. 류지역을 보고 있었던 주범룡은 속으로 당황했다. 자신이 보고 있었던 영국 군노 류지역의 모습이 점점 더 의문을 만들어주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으니 내 놈은 단순한 군노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내 놈의 모습을 보니 신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 타타타타타타타 해천 혈부. 류지역을 지나쳐버린 범룡의 혈부는 주변 나무에 박혀 있었는데 범룡은 지역에게 달려왔고 좌수를 펼쳐 혈부를 향해 뻗어냈으며 그는 순식간에 지역 앞에 섰다. 그리고 허허 우수를 휘둘렀고 휙 파강. 역시 범룡의 혈부는 쌍부였고 우수에 이미 들려있었던 붉은색 도끼로 지역을 쪼개려 신형을 향했지만 지역은 이미 감각적으로 위험을 직감했는지 혈부가 지나는 자리에 없었다. 그런데 어느 틈에 범룡의 좌수에도 혈부가 들려있었으니
휙. 파강. 좌수의 혈부가 우수의 혈부를 피해냈던 지역을 다시 노리고 범령이 출수로 공기에 파공음 내며 휘둘러졌다. 좌수에 들린 혈부가 지역의 정수를 향할 때 류지역은 본인이 들고 있는 돌을 손목만 까딱하여 비켜 세운 후 범령의 좌수 혈부를 막아냈다. 강. 불꽃은 심하게 튀었고 휙. 척. 범령의 무기는 바로 쌍부였고 이는 거리를 두고 상대하는 것보다 최근접전에 유리할 것으로 여겨 물론 상대가 돌을 든 도객이었기에 신속한 보법을 전개하여 전광석화 같은 빠르기로 무공을 전개한 것인데 그의 부술은 상대에게 별 효과가 없었으니 드디어 범령이 든 우수의 부 또한 지역의 손에 잡혔고 휘이. 퍼퍼퍼퍼 펄럭팡. 크악. 이어서 류지역의 좌수 손목을 회전시켜 총경을 이용하여 굳건히 잡고 있었던 범령의 우수부를 튕겨낸 후 쌍부 중 하나가 공중으로 날아갈 때 류지역은 경력을 일으켜 면장으로 범령의 가슴팍에 꽂아 넣었다. 이에 터. 주르륵 터. 범령은 류지역의 면장에 처맞고 약 15장 정도 뒷걸음질을 하였으며 간신히 멈추어 섰다. 이런, 오프아. 이런 개같은. 범령은 심한 내상을 입었는지 입에서 핏덩이를 뱉어내었다. 하지만 범령의 재난은 바로 이것이었다. 휘이 척. 류지역은 약 15장을 단숨에 뛰어넘어 주범령 앞에 선 후에 그는 우수에 들고 있었던 돌을 아래에서 위로 들어올린다. 커. 입에 핏물을 물고 있었던 주범령은 지역의 칼질로 삼도천을 급하게 건너게 되었는데 그는 어정쩡한 자세로 서 있었지만 그의 갑옷은 반이 갈려져 풀어졌으며 목에서부터 붉은색 선이 그어지더니 얼굴을 따라 올라와 이마에도 붉은 줄이 이어졌다. 그리고 제길, 내가 가문의 무공을 대성하였건만 군노에게 파학. 철퍼덕. 허허, 주범령은 분명히 강력한 내각이공의 고수였건만 지금 류지역이 보인 무공은 조금 비정상적이었다. 아무리 그가 구주 21천 중에서 권천에게 사사받았다 하더라도 불과 3개월이지 않은가. 그리고 권천에게 금왕단을 받아 2알 받아 먹었다고 하더라도 류지역의 무의는 너무하지 않은가. 주범령은 시차를 두고 정수리부터 사타구니까지 두 쪽으로 양단되어 쓰러졌다. 주범령은 그저 그런 무공고수가 아니었다. 그는 제국의 18수호 가문 중에서도 상위에 있는 가문의 자손으로 그의 내공력은 무려 1갑자를 상회하고 있었다. 물론 이는 대내외 비밀이었지만 말이다. 내가공력을 가진 고수가 펼치는 부술은 일반 부술로 치부할 것이 못 된다. 아무튼 류지역의 일수는 매우 무정했고 그 대단한 제국의 장수를 간단하게 삼도천을 건너게 하였으니 흐흐흐흐. 류지역의 눈은 더욱 붉게 물들었고 마치 단순하게 붉게 물든 눈이 아니라 붉은 피를 머금은 눈이 이럴까. 그의 미소는 지옥 아수라의 잔잔한 웃음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의 붉은색 눈동자는 조금 풀려있는 듯 보였으니 지금 지역은 이성이 있을까 싶다. 저벅. 류지역은 매우 당당히 걸었지만 왠지 음산한 분위기라니 그는 일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본인에게 보이는 정방향 제국 대장군막으로 걸어갔다. 비록 지금 칠흑 같은 어두움이었지만 주변 군막에서 번쩍번쩍하는 불빛으로 지역의 신형에 비춘 불빛이 그의 걸음을 더욱 괴기한 분위기로 자아냈으며 그는 대장군막 출입구에 잠시 멈추더니 들어가기를 머뭇머뭇 망설였는데 지역의 눈에 들어온 대장군막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흙에 무복을 입었던 일단의 무리가 쓰러져 죽어 있었고
군막 안에 있었던 집기들이 이리저리 바닥에 떨어져 구르고 있었다. 그런데 푸하. 시여기가 아니냐? 바닥에 쓰러진 인물 중에 류지혁을 알아본 인물이 있었는데 이자는 가슴에 커다란 창 자국이 있었으니 아무래도 치명적인 부상이라 잠시 후면 반드시 죽을 운명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류지혁을 알아보는 인물이라니, 그것도 제국 대장군막에서. 지여가 쿨럭 쓰러져 있었던 인물은 입에서 피거품을 물었고 기침할 때마다 얼굴과 주변에 핏방울이 튀었다. 곽 장군, 류지혁의 붉은 눈은 점차로 흐려졌으나 여전히 붉은 빛을 내었다. 허허, 어찌 지혁의 입에서 곽장군이란 말이 나온단 말인가. 그렇다면 바닥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인물이 현목은 6대대를 이끄는 천호, 광룡이란 말인가. 도대체 왜 그가 이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인지. 속았구나. 우리는 모두 속았구나. 너도 속고 나도 속았구나. 광룡은 호흡이 가빠졌고 말을 더는 이어갈 수 없었다. 그리고 고개를 지면에서 조금 들었다가 다시 지면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떠나간 것이다. 지혁은 구부렸던 자세로 광룡의 손을 잡고 있었다가 뜬 눈으로 죽어버린 핏방울이 튄 광룡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러고 보니 광룡을 제외하고 12명의 흑색 무복을 입은 자들도 죽어 있었고 모두 6대대 백호와 부백호들이었다. 또한 죽어있는 광룡과 조금 떨어진 곳에 그의 동생도 가슴이 함몰되어 죽어 있었는데, 우두둑. 류지혁은 일어나 고개를 돌려 주변을 돌아보고 죽어있는 모두가 연국의 군장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으니 그의 두 주먹에서는 뼈 부딪히는 소리가 장렬했다. 밖에 누가 왔느냐? 대장군막은 내실과 외실로 이뤄진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지금 지혁이 서 있는 곳은 외실이었다. 물론 내실과 외실을 가르는 것이 군막인지라 두터운 휘장이었으니 지혁은 이 휘장을 손을 젖힌 후 내실로 들어선다. 어라, 저놈은 우리 제군의 군병이 아니군. 류지혁의 눈에 들어온 인물은 세 사람이었다. 탁자에 앉은 한 사람은 손에 긴장창을 들고 있었는데 다른 파른 상처를 입었는지 흰 천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런 류지혁에게도 매우 익숙한 얼굴이지 않은가. 흐흐흐흐. 상노인이 제국의 장수들과 있습니다. 류지혁은 상노인을 알아봤고 그의 두 눈은 더욱 붉게 물들어 버렸다. 설마 했는데 내 녀석이 이곳까지 올 줄이야. 나는 무리와 함께 이동하지 않았고 나와 친한 5명과 함께 바로 대장군막으로 달려왔소. 그런데 광룡 장군이 죽은 것에 대해 상노인께서 잠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소. 역시 내 놈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머리가 좋았지. 보내십시로. 내가 한 가지를 가르치면 언제나 10가지를 알게 되는 비상한 머리이니 말이다. 흐흐흐흐. 그런 칭찬은. 류지혁의 얼굴은 심하게 울퉁불퉁하여 힘줄이 요동하였다. 역시 녀석은 폭발 일보 직전이군. 난 내 녀석에게 금왕단을 먹인 것이 아니라 멸절단을 먹였으니 당연히 본인의 원정지기까지 끌어다 쓰고 이를 다 사용하면 몸이 사분오열 폭발하겠지. 허허, 금왕단이 아니라 멸절단이라니. 이 멸절단은 상고 신비 문파였던 저광문의 비약이었는데 이 멸절단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멸절시키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것을 복용한 자는 본인의 잠재력을 모두 태워 진기로 사용하게 만들고 세맥과 인동양맥의 막대한 기를 유통하도록 하는데 사람이 평생 사용할 기를 불과 한 시즌 정도 활활 태워서 쓰게 만들고
결국은 그 징기가 닿을 때 육신이 폭발해버리는 극약과도 같은 것이었으니 녀석아, 내가 네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너는 지옥의 강을 건너 이곳까지 온 것이다. 나는 내 상황을 듣고 싶지 않소. 하지만 지금 이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소. 이것은 상대장군의 뜻이구나. 이관계라고 할까? 우리가 제국군을 물러가게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지. 여기 있는 양광 대장군에게도 명분과 실리를 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여진종 상대장군의 뜻이군요. 그렇지. 역시 내 녀석은 군노 중에 특별한 아이야. 내가 시간이 있으면 제자로 키우고 싶었는데, 하지만 여진중 대장군은 내 녀석도 이곳에서 죽기를 원하셨지. 아이야. 상노인은 매우 음흉한 눈빛을 흘렸다. 사실 내가 이곳으로 떠나기 전에 준 신단은 그 망단이 아니구나. 내게 무엇을 먹인 것이오? 난 내 녀석의 능력을 탐했지만 하늘은 그것을 허락지 않는구나. 내 녀석이 먹은 것은 바로 멸절을 먹은 것이다. 류지혁의 붉은색 눈은 흔들렸다. 종전 상노인이 내게 한번 언급했던 그 멸절입니까? 그렇구나. 아, 나는 반드시 죽겠구나. 나는 정녕 이곳에서 죽음을 맞을 것이다. 즐기고도 즐긴 나의 생을 말이다. 류지혁은 속으로 깊은 탄식을 하였고 권천께서는 녀석과 너무 긴 대화를 하시는구려. 탁자 자리에 앉아 있었던 양광 대장군이었다. 그의 눈은 부리부리하였고 은백색 수염을 한 인물로 그의 주름진 얼굴은 그가 백전노장으로 젊었을 때 여러 전장을 누볐겠다고 능히 짐작된 모습이었다. 그런데 류지혁은 양광을 보다가 장창을 잡고 있었던 탁자에 앉은 인물을 보았으며 동시에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으니 이런, 그자다. 허허, 류지혁은 속으로 대경했고 심령에 큰 흔들림이 있었으니 도대체 장창을 잡고 있었던 인물은 또 누구란 말인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계속 성원 부탁드릴게요. 또한 구독, 좋아요는 본 작가의 지필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